다음 달 중순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긴 한데 과연 무사히 열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5월 14일, 15일 이 날짜는요, 그 미 백악관에서 내놓은 날짜입니다. 중국은 확인을 여전히 안 해주고 있는데요. 원래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당시에는 3박 4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또 미뤄진 데다가 그 여러 가지로 기분이 안 좋지 않겠어요? 날짜도 줄어들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이번에 수락을 했는데 또 미뤄진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럼 우리는 미국이 미루자면 미루고 만나자면 만나고 이런 나라냐 이제 이런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계산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오려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란 전쟁을 마무리를 짓고 올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냐. 조급함을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지금 전략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 반응이 없군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전 영상에서도 나왔는데요. 이 이코노미스트지 이 표지가 지금 상황을 제대로 짚고 있다고 좀 봐요. 네. 그러니까 이 사진을 보면 트럼프는 흥분해 있고 뒤에서 시진핑 주석은 웃고 있어요. 네, 이제 표지에 적힌 저 문구가 있는데 저 문구가 바로 나폴레옹이 한 말이에요. 적이 식수할 때는 그냥 저렇게 웃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하. 지금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미국은 자기가 가진 패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아요. 네. 예, 미국의 이 저명 연구소죠. CSIS에 의하면은요. 이 미국은 이번 전쟁에서 토마호크 미사일의 30% 그리고 패트리엇과 이사드 미사일은 재고의 절반 이상을 소진했는데요. 이걸 다시 채우는데 최대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네, 게다가 최첨단 전략 무기들도 다수 파괴가 됐어요. 오죽하면 요즘 이 SNS에서는 이 지금 중국이 타이완을 공격한다면은 무혈 입성을 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이야기고요. 동맹들의 불안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UAE의 압둘 할리크 압둘라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발음이 멋지세요, 교수님. 네, 저도 만난 적이 있고 네. 대통령 고문이기도 하고요, 자문이기도 하고 UAE가 하기 어려운 좀 말을 비공식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일종의 비공식 스피커인데요. 이분이 최근에 기자들과 만나서 한 이야기를 자신의 SNS에 올렸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란 공격을 결국 우리가 다 막았다. 미군 기지는 부담이 되니까 폐쇄하자. 뭐 이런 류의 글이거든요. 미군 기지가 필요 없다고요? 그렇죠. 이거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소리입니다. UAE는 친미 국가고요. 미국 안보 우선 아래 중동의 금융센터로 발전해온 나라인데요. 근데 이번에 전쟁을 겪어보니까 오히려 미군 기지가 있다 보니까 적의 타겟이 되고 미국은 하나도 막아주지 못하고 UAE가 스스로 천궁2로 다 막았다는 거예요. 이야, 정말 충격적인 발언이네요. 네, 특히 이제 UAE는요 40일간 이란으로부터 탄도하고 드론을 포함해서 2,800발 이상의 공격을 받았죠. 이게 에너지 시설뿐 아니라 공항이랑 관광 시설들이 다 파괴가 됐거든요. 네. IMF에서는 당초에 5%로 예상했던 UAE의 성장률을요 올해 이제 3.1%로 대폭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게다가 최근에 UAE 중앙은행 총재가요 미국의 베센터 재무장관한테 통화 스와프 얘기를 꺼냈다고 해요. 이 통화 스와프라는 게 일종의 달러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체결이 되면은 UAE가 달러가 부족이 심각해졌을 때 미국에서 이 달러로 조달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또 외신 보도에 따르면 UAE가 전쟁 때문에 달러 부족 사태가 장기화되면 우리도 석유 결제에 중국 위안화를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해요. 위안화를 쓸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중국 위안화라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갖고 미국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가지고 그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생기는 금융 리스크를 미국한테 해결해 달라고 이런 압박의 방법 아니냐 이렇게 외신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되면은 다른 걸프 국가들도 미국한테 비슷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죠. 당연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지금 국제사회가 중국이 이란을 설득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끝낼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마치 뭐 러우 전쟁이나 가자 전쟁 때 미국이 좀 나서서 해결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중국한테도 좀 기대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과 이란은 2021년에 25년짜리 전략협정을 맺었거든요. 중국이 이란에 4천억 불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경제 투자국인데다가 또 파키스탄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거든요. 지난 3월 말에 파키스탄 부총리가 중국에 가서 왕이 외교부장을 만났어요. 네. 그 자리에서 이 종전협상 얘기를 좀 논의를 하고 평화협정 5개항을 또 공동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4월 11일에 극적으로 1차 이 종전협상이
하자 이렇게 지금 네.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니 그렇게 보면 분명한 뭔가 중국의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움직임을 본 미국으로선 당연히 위기감을 느꼈을 거고요. 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하고 이란과 거래하는 선박을 막고 있는 것도요. 사실상 엄밀히 따져보면 중국을 겨냥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란의 원유의 90%가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걸 막겠다는 거고요. 아하. 더군다나 지금 미국이 더 문제 삼는 것은 중국이 이란 쪽에 군사 정보 그리고 무기를 주고 있다는 점을 의식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중국에는 독자적인 위성 위치 확인 체계인 베이도우라는 게 있는데요. 이걸로 이란의 위성 정보를 제공해서 이란이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도심과 중동 미군 기지들을 아주 정밀 타격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달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서 격추된 미군 F-15 역시 중국제 지대공 미사일에 당한 거라고 들었다면서 이게 사실이라면 이란의 무기를 제공한 중국에 50%의 고일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미 경고를 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예. 이 미중 정상회담 전까지 이런 식으로 중국을 계속 압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 면에서 실제로 그런 조치가 나왔거든요. 그 바로 어제 미국이 네. 이란산 원유 수송에 관여하고 있다 이런 이제 혐의로 중국의 정유 시설과 약 40개 해운사 그리고 유조선에 경제 제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압박하고 네, 있군요. 그 이란 전쟁을 명분으로 중국을 향해서 실질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에 들어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또한 얼마 전에는요, 이 딥시크를 포함한 중국의 AI 기업들이 수만 개의 대리 계정을 동원해서 미국 AI 연구소의 기술을 훔쳐가고 있다. 이들 기업에 대해서도 우리가 제재를 하겠다. 이런 이제 구체 조치에 들어가고 있는 걸 검토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이 근데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까요? 근데 일단 회담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조급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뭐 보복이라든가 조치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다가올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어쨌든 이거를 문제 삼을 소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면 또 다른 갈등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미국이 슬슬 대중 압박을 본격화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중국을 제대로 압박을 하려면은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이 앵커님, 이 중국에게는 없는 미국의 고유의 이 전략 자산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혹시 아세요? 미국은 좀 같은 팀이 여럿 있지 않나요? 동맹입니다. 역시 앵커님 동맹. 대단하십니다. 이 동맹이라는 전략 자산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트럼프는 오히려 동맹을 다시 때리고 있어요. 지금 나토 동맹국들을 착한 동맹, 나쁜 동맹으로 나누고 이 상벌제를 적용할 거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네. 어제 로이터가 이 미 국방부 이메일을 입수했는데요. 이란 전쟁을 지원하지 않은 나토 동맹국에 대한 제재 방안이 명시돼 있고 이 미군의 영공을 열어주지 않은 스페인은 나토 회원 자격을 정지시키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런 동맹 때리기는요, 이 미중 경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동맹을 내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지금 미국 내부 여론도 최악입니다. 이번 주에 트럼프 지지율이 33%를 찍었는데요. 네. 2기 들어서 최저치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바이든 임기 마지막 해에 지지율이 36%라고 예. 비웃은 사람이 트럼프거든요. 네. 지금 그때보다 더 낮아진 겁니다. 바이든보다도 낮은 지지율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았을 때 미중 정상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중국이 더 유리한 입장 아닙니까? 네, 지금까지 상황은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카드가 많잖아요. 네,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놔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이란전을 잘 정리하고 5월에 방중을 해서 미중 관계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흐름을 잡은 다음에 10월쯤에 이제 워싱턴 백악관으로 이 시진핑 주석 부부를 이제 초청을 해서 내가 이걸 주재하고 있다. 미중 관계를 이런 메시지를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11월 3일 중간선거에 일정한 또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이 이란 전쟁이 좀 지지부진하게 가면서 회담이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대중 레버리지가 좀 약화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이 자기네한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중국도 내부 사정이 이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비추교가 뭐 3개월분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3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석탄이라는 카드가 있지만 이것도 네. 중국한테는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네. 게다가 AI 굴기를 해야 되는데 미국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면서 시간을 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미국의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오면 AI 굴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보면 이번 미중 정상회담도 말 그대로 총성 없는 전쟁 그리고 미소 띤 냉전 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미소 띤 살얼음판이 이어지겠네요.